지금 펩시코가 딱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에선 해외 시장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가장 중요한 시장인 북미가 고전하고 있거든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거대 기업이 이 두 가지 완전 다른 상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간단히 짚어볼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볼 겁니다. 3분기 전체 실적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하고요. 그 다음엔 가장 큰 숙제죠. 북미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 계획을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펩시코의 성장 동력인 해외 시장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펩시코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레시피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펩시코의 3분기 성적표에 찍힌 숫자들,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헤드라인 숫자부터 보시죠. 펩시코의 전체 매출 성장이 이번 분기에 가속이 붙으면서 거의 3%에 달했습니다. 이거 이전 분기보다 확실히 빨라진 속도예요. 그런데 이 3%라는 숫자만 보면 사실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치 시소 같다고 할까요? 한쪽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해외 사업이 다른 한쪽에서 이제 막 회복 중인 북미 시장을 힘겹게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펩시코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래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기존 브랜드를 과감하게 정리하는가 하면 요즘 뜨는 포피 같은 브랜드를 사들이면서 포트폴리오를 아주 공격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펩시코의 가장 큰 시장이자 솔직히 말해 가장 큰 골칫거리죠. 바로 북미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북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는 음료 사업의 회복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식품 사업을 아예 싹 뜯어고치는 겁니다. 음료 쪽은 성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신제품을 계속 내놓고, 둘째, 소비자들이 음료를 마시는 새로운 순간들을 공략하고요. 셋째, 타코벨 같은 레스토랑이나 외부 채널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벌써 구체적인 제품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은 푸피 소다나 단백질을 추가한 스타벅스 커피처럼 건강과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죠. 펩시코가 식품사업부, 그러니까 PFNA의 실적 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한마디에서 딱 드러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잠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가격팩 구성.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소비자들이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쉽게 살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또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제품을 구성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식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인공 첨가물을 싹 뺀 네이키드 버전의 과자를 내놓는가 하면 심지어 단백질을 넣은 도리토스까지 만들면서 떠나간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7%. 프리토레이 미국 사업부에서만 올해 들어 정규직 직원을 7%나 줄였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제 좀 머리 아픈 북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펩시코의 확실한 성장 행진, 바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해외 시장 이야기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18. 이게 무슨 뜻이냐면 18분기 연속, 그러니까 4년 반 동안 해외 사업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꾸준함이죠. 해외 사업이 펩시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체 매출의 40%. 이젠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핵심 성장 동력인 셈이죠. 그럼 도대체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그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 입맛에 맞추는 철저한 현지화, 그리고 피파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각 시장의 경제 상황에 딱 맞는 가격 정책.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합쳐져서 펩시코의 미래 전략, 그 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 표가 바로 펩시코가 올해 시장에 약속한 성적표입니다. 몇 가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유기적 매출,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 자체로 벌어들이는 돈은 낮은 한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회사의 핵심 수익성을 보여주는 주당 순이익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주들에게는 약 86억 달러나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잘 나가는 해외 시장의 기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혁신과 허리띠 졸라매기로 북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펩시코의 계획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에 충분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펩시코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